현재 한국에서는 하루에 17만 명 이상이 새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시작 후 60일간 전 국민의 약 5%가 1차 접종을 끝낸 상황입니다.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관계자는 4월 말까지 접종 목표인 300만 명 달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위탁 접종 의료기관은 5월 말까지 2,000여 개소에서 14,000여 개소로 확대되어 1일 최대 150만 명 이상 접종이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백신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백신 수급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주장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한국과 제약사가 계약한 백신 도입 예정 물량이 지연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며 수급 차질론을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최근 화이자와 2천만 명분의 백신 추가 공급 계약을 맺어 총 1억 9,200만 회분, 9,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배,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 목표 3,600만 명의 약 3배에 달하는 물량입니다. 추가 구매를 통해 한국은 집단 면역 달성 시기를 앞당길 기반을 만들었고, 나아가 18세 미만 접종 확대,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3차 접종 등 추가 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올림픽 개최를 3개월 앞두고 있는 일본의 백신 접종률은 1.1%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OECD에서 매우 느린 접종 속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지만 느려도 너무 느린 속도입니다. 외신들도 일본의 상황을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대표적으로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의 백신 접종률이 전체 인구의 1.1%라며 이는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백신 접종률은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인도, 싱가포르에도 뒤처지고 있는데요. 확진자도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국민적 좌절감이 커지고 정부의 지지부진한 백신 접종 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선진국이라던 일본의 백신 접종이 왜 이렇게까지 속도를 내지 못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의료 관련 LK 컨설팅의 레이 후지인은 백신 접종 지연이 스가 총리 내각의 허술한 준비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은 화이자의 백신 공급이 더디거나 백신 확보가 불충분해서만은 아니라며 유통불량과 준비 부족의 이유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월 일본 정부가 제시한 백신 물량 수치라면 이미 일본 내에서 1,500만 회분의 접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본의 인구는 약 1억 2,600만 명인데요. 최근 수개월간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는 예방접종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백신 접종 준비가 부족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외신들은 백신에 대해 너무 과하게 보수적인 일본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는 국제단체에서는 일본이 현재까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로부터 3억 1,400만 개의 백신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작 지금까지 화이자 백신만이 규제 승인을 받았다며 낮은 접종 속도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타임즈는 현재 속도로는 일본이 9월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백신 접종 목표가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올림픽이 7월 23일에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많은 일본인들이 선진화된 일본의 기술로 왜 대형 제약회사 중 하나의 라이센스 하에 자체 백신을 생산할 수 없는지, 또는 올림픽으로 인한 위험을 감안할 때 왜 긴급 승인을 받을 수 없는지 묻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포춘 또한 일본의 비난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며 엄격한 백신 규제 시스템을 꼬집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 백신을 추가 구입했지만 아직도 두 백신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늦어지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존재합니다. 일본의 제약사들이 백신 개발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일부 일본 기업들이 백신 실험을 진행 중이긴 하지만 서구 경쟁 업체들보다는 훨씬 뒤처져 있는 실정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글로벌 경제가 재개되고 주요 7개국 G7의 회복 경쟁이 시작되더라도 일본은 뒤처진 백신 접종률과 개발 탓에 경제 회복이 더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포춘은 다케다 제약과 아스텔라스 제약 등 거대 기업을 자랑하는 세계 3위에 버금가는 일본 제약 시장이 왜 자체적인 백신을 개발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온라인 매거진 더 컨버세이션은 일본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보도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늦어도 내년 초 백신 자주권을 갖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임상과 임상, 생산 등 전 주기에 걸쳐 총력 지원을 하고 올해 예산 687억 원을 집중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산 코로나 백신이 올해 안에 수출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5개 기업이 임상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연내 공급을 목표로 시험 접종을 마친 기업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개발 중인 DNA 백신이 물꼬를 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7일 제넥시는 인도네시아 제약사인 칼베파르마와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후보 물질은 바이러스 단백질과 비슷한 모양의 단백질을 만드는 DNA를 체내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아직 DNA 백신으로 나온 코로나 백신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칼베 파르마는 제넥신에서 최소 1000만 도스 이상을 구매해 인도네시아에 공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 언론을 제외한 외신들의 객관적인 보도에서 두 나라는 대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은 여태껏 그래왔던 것처럼 불리한 소식을 숨기거나 조작하고 싶어 할 듯한데요. 하필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각국은 일본의 코로나 대응과 백신 접종 상황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감시 아닌 감시를 당하는 일본이 진땀을 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로운 뉴스로 찾아뵙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